사랑은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일까요?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오는 뜻밖의 설렘은 과연 어떤 빛깔을 띠고 있을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저희는 깊은 상실감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새로운 삶의 기쁨을 찾아 나선 한 남자의 진실된 여정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나이라는 숫자에 갇히지 않고 다시 피어난 사랑의 힘, 그리고 인간이 지닌 회복 탄력성의 놀라운 가치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희망이 가득 차오르기를 바라봅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평생을 함께했던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그야말로 깊은 상실감과 고독에 잠겨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의 일상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처럼 무미건조하고 정체되어 있었죠. 아내의 온기가 사라진 집안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고 그 적막함은 영수 어르신의 마음속까지 파고들어 모든 활력을 앗아갔습니다. 낡은 앨범 속 환하게 웃는 아내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볼 때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한숨을 주체할 수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 한숨 속에는 그리움과 함께 이제 홀로 남겨진 자신의 삶에 대한 막연한 체념이 섞여 있었을 겁니다. 아내가 정성껏 차려주던 밥상은 이제 텅 비어 있었고 영수 어르신은 젓가락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울리는 식탁에 홀로 앉아 끼니를 때우곤 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젓가락을 내려놓는 찰나의 순간조차 그에게는 끝나지 않는 고독의 무게로 다가왔을 겁니다. 아내와 함께 작은 행복을 가꾸던 텃밭은 어느새 잡초가 무성해졌고 창가에 놓여있던 화분들도 손길을 잃은 채 시들어가는 모습이었죠. 집안 곳곳에서 아내의 흔적을 발견할 때마다 영수 어르신의 마음은 더욱 시리고 쓸쓸해졌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한 그의 내면은 그렇게 짙은 회색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과거에 멈춰버린 듯한 아무런 기대도 설렘도 없는 시간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자녀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지 마시고 가끔은 밖에 나가서 좋은 분들도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그들의 진심 어린 권유는 영수 어르신의 귀에 닿았지만 그는 그저 묵묵히 찻잔만 만지작거릴 뿐 쉽사리 시선을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관계라는 가능성에 대해 아주 희미하게나마 생각해보게 된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망설임과 과거에 대한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시작이 있을까? 아내에게 미안한 일은 아닐까 하는 스스로의 편견과 내적 갈등이 영수 어르신을 짓눌렀죠. 오랜만에 발걸음 한 경로당에서는 또래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활기차게 웃고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즐거운 모습은 영수 어르신에게 묘한 소외감을 안겨주었죠. 자신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 분위기 속에서 그는 멀찍이 떨어져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럽다는 생각과 함께 자신은 더 이상 그런 즐거움을 누릴 자격이 없는 것만 같은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즐겨 입던 옷들을 정리하다가 문득 자신의 낡은 옷들을 보며 새로운 옷을 사볼까 잠시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에 고개를 젓고는 이내 포기하고 마셨습니다. 그렇게 영수 어르신은 작은 변화의 조짐 앞에서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갈등하며 자신의 마음을 굳게 닫아두는 듯 보였습니다. 그의 삶은 여전히 상실의 그림자 아래 놓여 있었죠. 그렇게 영수 어르신은 작은 변화의 조짐 앞에서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갈등하며 자신의 마음을 굳게 닫아두는 듯 보였습니다. 그의 삶은 여전히 상실의 그림자 아래 놓여 있었죠. 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겨나며 새로운 빛이 스며들기도 하는 법이지 않겠습니까? 영수 어르신의 다친 마음에 희미한 파동이 일기 시작한 건 그가 매주 꾸준히 찾아가던 동네 문화센터 서예반에서였습니다. 늘 앉던 자리에 낯선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익숙한 자신의 부통에서 붓을 꺼내 능숙하게 먹을 갈고 있는 한 여인의 뒷모습이 영수 어르신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순간 당황스러움과 함께 묘한 호기심이 스쳤지만 이내 조심스러움을 가장의 말을 건넸죠. 죄송합니다만 그 부통은 혹시 제 것일까요? 영수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평소답지 않은 작은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들었을 때 영수 어르신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환한 미소와 함께 어머나, 제가 노안이 와서 그만. 죄송해요, 어르신.
호호 하고 유쾌하게 웃어 보이는 박미자 씨였죠. 꾸밈없는 웃음, 그리고 활기찬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긍정적인 기운은 닫혀있던 영수 어르신의 마음의 묘한 끌림과 함께 아주 작은 웃음꽃을 피워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벼운 당황스러움과 함께 어쩐지 모를 편안함이 그를 감쌌을 겁니다. 그 후로도 두 사람은 문화센터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치곤 했습니다. 한 번은 서로 미처 피하지 못해 들고 있던 책과 소지품을 바닥에 우르르 떨어뜨리기도 했죠. 어색함 속에서 다시 한번 터져나온 미자 씨의 시원한 웃음소리는 영수 어르신의 굳은 표정을 조금씩 누그러뜨렸습니다. 마치 굳게 얼어붙은 얼음이 햇볕에 녹아내리듯 말이죠. 점심시간 또다시 같은 식당에서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미자 씨가 먼저 영수 어르신에게 말을 건넸죠. 어르신, 혹시 식사 같이 하실까요? 제가 오늘 국이 맛있게 된 집을 알아서요. 적극적인 그녀의 제안에 영수 어르신은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이내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쩌면 그는 무의식 중에라도 이런 작고 따뜻한 변화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두 분의 인연은 조금씩 아주 조심스럽게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몇 번의 만남이 이어지면서 두 분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각자의 지난 삶,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배우자에 대한 그리움을 조용히 털어놓았죠. 영수 어르신은 미자 씨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아픔과 놀랍도록 닮은 감정들을 발견했습니다. 서로의 상실감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위로하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시울은 뜨거워졌죠.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슬픔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편안함과 함께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죠. 미자 씨는 직접 만든 정성스러운 도시락을 영수 어르신에게 건네며 소박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영수 어르신 역시 미자 씨가 즐겨하던 그림, 그리기에 필요한 작은 붓이나 물감을 선물하며 그녀의 취미를 응원했죠. 크지 않은 배려들이 서로에게 스며들면서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조심스럽지만 확실하게 새로운 감정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꽁꽁 얼어붙었던 땅에 봄 기운이 돌듯 희망이라는 이름의 새싹이 움트고 있었던 겁니다. 주변의 시선에 잠시 머뭇거리기도 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시작이겠어 하는 사회적 편견이나 스스로의 망설임이 다시 고개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내 서로의 손을 잡고 수줍게 웃으며 함께 길을 걷는 두 분의 뒷모습에서는 마치 풋풋한 청춘 남녀 같은 순수한 설렘과 뜨거운 용기가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상실의 그림자 아래 굳게 닫혀있던 영수 어르신의 마음에 박미자 씨라는 따뜻하고 활기찬 햇살이 비추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색깔과 활력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죠. 어쩌면 이것이 바로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두 번째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수 어르신과 미자 씨의 마음에 피어난 새싹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서로의 빈자리를 따뜻한 웃음과 깊은 이해로 채워가던 두 분은 이제 더 이상 홀로 걷는 길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죠.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마치 잃어버렸던 삶의 조각들을 맞춰가는 듯한 소중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잔잔한 강물이 바다를 향해 흐르듯 두 분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더 깊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문득 영수 어르신은 미자 씨에게 조심스럽게 마음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자 씨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도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죠. 오랜 시간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새로운 시작을 향한 용기를 내보이는 진심 어린 외침이었습니다. 미자 씨 역시 영수 어르신의 용기에 감동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 또한 오랫동안 꿈꿔왔던 따뜻한 보금자리에 대한 염원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두 분은 함께 남은 생을 동행하기로,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로 마음을 모으셨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넘어 잃어버린 줄 알았던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내는 순간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자녀들은 처음에는 조금 놀라기도 했지만 이내 두 분의 선택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그동안 홀로 외로이 지내셨던 부모님의 모습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했기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두 분의 모습에서 진정한 행복을 보았던 것이죠. 자녀들은 마치 어린 자녀의 새 출발을 축하하듯 따뜻한 눈빛으로 두 분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행복하시면 저희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라는 자녀들의 진심 어린 한마디는 두 분의 용기에 더 큰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주변의 이웃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시선도 있었지만 이내 두 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에 따뜻한 미소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치 동화 속 주인공처럼 모두가 두 분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축하해주는 모습이었죠. 결혼식은 화려함보다는 소박하고 진솔한 아름다움으로 채워졌습니다. 마치 늦깎이 청춘 남녀처럼 두 분은 서로의 손을 잡고 설레는 마음으로 작은 예식을 준비했습니다. 영수 어르신은 미자 씨가 좋아하는 꽃으로 식장을 장식하고 싶어 했고, 미자 씨는 영수 어르신이 즐겨 드시던 음식을 직접 만들어 하객들에게 대접하고 싶어 했습니다.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배려가 스며 있었던 거죠. 이들의 결혼은 단순한 재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황혼기에 찾아온 예상치 못했던 두 번째 기적이자 용기 있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기로 다짐한 두 분의 눈빛은 그 어떤 젊은 연인들보다도 뜨겁고 순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말, 정말 맞는 말이지 않나요?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 다시 시작될 수 있는 보편적인 희망을 선물해줍니다. 영수 어르신과 미자 씨의 이야기는 깊은 상실감과 고독을 딛고 일어서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는 인간의 강인함과 용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들의 이야기는 비단 노년의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상실과 고독 속에서도 다시금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아 나설 용기를 주는 보편적인 메시지인 것이죠.